안녕하세요, 아이디플레이신입니다. 거실로 나가보면 의자가 있습니다. 2017년도쯤에 구매를 했었는데요. 상태를 보면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이쪽은 좀 가죽 부분도 좀 너덜너덜해졌고, 다리 부분을 봐보면 하부 나사를 고정하는 부분이 다 이렇게 돼버렸네요. 아니, 누가 의자한테 이렇게 심한 짓을. 정자세로 앉을 수는 있긴 하지만 이거를 조금이라도 뒤를 기울이면 진정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의자가 됐습니다. 저는 가끔씩 잠이 올 때 여기 의자에 앉아서 잠을 깨곤 하죠. 저의 깃털 같은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이 녀석은 먼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장 앉을 만한 의자가 필요해서 근처 가구 파는 데서 이거를 제일 싸게 사왔어요. 하지만 이 녀석은 이 녀석도 앉을 때마다 잠이 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프라인이 아닌 인터넷에서 싼 걸 시켜봤는데 이게 아니야. 그래서 결국 본가에 갖다 놨던 시리즈 의자를 다시 갖다 놓고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거 구입한 지가 7년 됐나 8년이 됐나, 아무튼 아직까진 쓸만하긴 한데 이 녀석도 세월이니만큼 헤드 부분에서 검은색 가루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씌워놓은 거고요. 의자는 있는데 뭔가 쓸만한 의자가 없다? 이것이 풍요 속의 빈곤인가 보네요. 의자가 필요해졌어요. 게이밍 의자가 싼 것들이 10만원대 초반이니까 이런 걸 하나 더 살까 생각을 했는데, 뒤로 180도 젖혀진다고 선전하는 게이밍 의자들은 하부 구조가 대부분 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봤자 이런 식으로 고장날 게 뻔하니까 게이밍 의자는 빼기로 했어요. 나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다니 약한 녀석. 찍어서 커뮤니티에 올려야지. 샷건을 제가 얼마나 사랑과 애정으로 다뤘는데 의자마저 수율이 여기서 손을 싸냐고? 전 의자를 사랑과 정성으로 다뤘을 뿐입니다. 아무튼 그러던 중에 협찬 메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사이즈 오브? 처음 들어보는데. 의자를 협찬해준다고? 어떻게 생긴 거지? 42만원? 가격이 좀 센데? 맞춤 의자라고? 사이즈를 적고 선택하라. 그럼 이게 내 몸에 맞춰서 온다는 건가? 모양은 대충 이렇게 생겼다. 앉은 모양은 이렇게. 이게 제대로 된 물건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리뷰에 들어가서 이런 광고 같은 리뷰 말고 평점을 낮은 순으로 정렬해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지, 별점 1개. 이유가 뭐야? 팔걸이가 좀 아쉽다. 이것도 별점 1개. 이유는 좌우로 삐걱거린다. 삐걱거리는 건 교환해준 것 같고, 조금 더 내려보면 별점 1개짜리가 2개밖에 없네. 흔들거린다. 편하지 않다. 각도가 좁다. 이게 리뷰로만 판단하기에는 괜찮은 게, 리뷰가 1477건 중에서 평점을 낮은 순으로 정렬을 했는데 별 3개짜리 미만이 6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별 3개 이상이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1500개 리뷰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괜찮을 것 같은데? 게이밍 체어가 아니니까 밑판도 마음에 들고, 엉덩이 부분이 스웨이드 재질이다. 괜찮을 것 같은데? 받아볼까? 그래서 협찬을 받았어요. 협찬으로 보내기 전에 키와 몸무게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하길래 저의 깃털 같은 무게 180에 90이라고 알려줬어요. 일단 박스부터 살펴보죠. 수동 돌리기. 박스 겉면에는 눈에 띄는 게 여기 밑에 써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 나머지는 별거 없는 것 같으니까 뜯어보죠. 과연 나의 깃털 같은 몸무게를 잘 지탱해 줄 수 있을지. 제일 앞쪽에는 다리 부분이 보이고요. 비닐을 벗겨내면 다리 부분에 바퀴가 아예 고정이 돼서 나오네요. 바퀴 부분을 가까이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아마도 여기에 설명서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꺼내보면 오래 기다리셨죠? 이게 맞춤으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배송 기간이 조금 걸리나 보네요. 종이 뒷면, 그 다음 장 뒷면, 그 다음 장 뒷면, 마지막 장 뒷면. 메쉬 관리하는 방법과 이렇게 해주면 아마 삐그덕 소리가 안 난다는 뜻이겠죠. 조립은 간단하게 1, 2, 3 이렇게 끼워주면 된다. 그리고 들어있는 건 헤드레스트 부분으로 보이네요. 재질은 약간 딱딱 푹신푹신한 스웨이드 재질이라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해져서 가루가 떨어지는 이런 인조가죽보다는 스웨이드 재질이니까 인조가죽보다는 오래 버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거 등받이랑 다 한꺼번에 있는 거구나. 등받이랑 하판이 같이 다 붙어있는 부분을 빼주면, 마지막으로 들어있는 건 감싸고 있는 걸 벗겨주면 무게를 지지해주는 봉 부분이 이렇게 생겼고요. 네가 나의 깃털 같은 몸무게를 지탱해주는 거구나. 찢었어.
비닐을 다 벗겨주고 의자 부분은 여기에 올려서 등받이 부분도 한번 돌려보죠. 등받이 앞면, 옆면, 뒷면, 반대쪽 옆면, 아랫부분을 봐보면 복잡하게 조립 필요 없이 팔걸이, 등받이, 엉덩이 부분이 다 조립이 돼서 오네요. 아마도 이렇게 조립이 돼서 오니까 키랑 몸무게를 처음에 물어본 것 같아요. 전체적인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 조립을 해보죠. 조립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봉을 먼저 끼우고 봉의 굵은 쪽이 아래를 향하게 끼우고 두 번째 엉덩이 부분을 봉에 끼워주고 끼워주고 헤드레스트는 강하게 눌러 조립하세요. 절대 부러지지 않아요. 이쪽 위에 부분에 헤드레스트를 끼워주면 강하게 눌러야 되네요 진짜. 비교적 간단하게 이렇게 의자가 완성이 됐네요. 의자 정면, 옆면, 뒷면, 반대쪽 옆면, 엉덩이 부분은 설명서처럼 탄력 있는 세무 재질로 되어 있고요. 등받이 부분은 메쉬, 가까이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헤드레스트도 스웨이드, 팔걸이 부분은 딱딱하긴 한데 아주 약간의 쿠션감은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앉아보면 이런 느낌이구나. 뭔지 모르겠다. 편하다 안 편하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앉을 수 있는 의자. 일단은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살펴보죠. 설명서에 이렇게 사용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대로 해보면 일단은 팔걸이 부분이 이렇게 조금씩 앞으로 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냥 고정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는 한 요 정도가 요 정도가 편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두고, 그리고 높이는 한 이 정도 오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누르고 위로 끝까지 올리면 여기까지 올릴 수 있고요. 저는 한 단계만 올리면은 이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엉덩이 받침 부분도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이 동그란 거를 위로 올리고 엉덩이를 앞으로 내밀면 엉덩이 부분 다시 넣어주려면 다시 올려주고, 그리고 위아래 조절하는 건 위로 올리면 아래로 내려가고 엉덩이를 빼고 위로 올리면 위로 올라가고 중간에 멈춰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냥 고정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을 보면 이쪽에 있는 레버가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건데요. 앞쪽과 뒤쪽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뒤쪽으로 둔 상태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뒤로 기댈 수 있어요. 앞쪽으로 두면 고정. 그래서 뒤로 둔 상태에서 내가 뒤로 끝까지 제끼면은 여기까지 한 다음에 앞으로 두면 이 상태로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뒤로 두고 살짝 제꼈다가 딱 소리가 나면 앞으로 좀 더 와서 앞으로 두면 중간쯤에 고정. 이걸 사용해서 총 4단계로 등받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정도가 편하니까 이렇게 고정. 그리고 헤드레스트 부분은 이쪽으로 돌려서 끝까지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이게 좀 낮으니까 이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한 단계씩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헤드레스트 부분은 여성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어우씨. 시디즈 것처럼 이렇게 제껴서 조절하고 고정하고 이런 방식이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아쉽네요. 완성된 사이즈 오브 체어를 컴퓨터 방으로 옮겨서 바퀴가 조용해서 좋다. 바퀴는 의자에 메인 컴퓨터. 일단 이 녀석은 의자니까 뭔가 성능을 수치상으로 보여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이다 64를 돌려서 레이턴시를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D 마크를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제가 한 달 정도 앉아보고 여러분한테 느낌을 말로써 표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녀석을 한 달 정도 사용해보고 여러분한테 느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한 달 동안 바뀐 거는 이쪽을 보면 얼마 전에 인터파크에서 세일을 하길래 로지텍 G913 키보드를 샀는데 이 녀석한텐 슬픈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사이즈 오브 체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죠. 일단 첫 번째로 처음 앉았을 때 느낌을 말해보면 생각보다 엉덩이 부분이 되게 단단하다 느낌이 들어요.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시리즈 의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푹신푹신한 데 비해서 사이즈 오브 체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단단해요.
푹신푹신한 거랑 단단한 거랑은 뭐 개인적인 취향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처음에 이 녀석을 앉아봤을 때는 처음에 이 단단한 느낌에 적응하는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적응하고 나니까 불편한 거 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에 허리 부분이에요. 원래 사용하던 모델 같은 경우는 등받이 부분이 거의 일자로 내려가거든요. 물론 약간의 굴곡이 있긴 하지만 사이즈 오브 체어 같은 경우는 등받이 부분에 굴곡이 이만큼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의한 차이가 기존에 사용하던 의자 같은 경우는 엉덩이를 의자 안쪽까지 딱 넣어서 이른바 인터넷에 나오는 정자세로 앉았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버릇을 잘못 들여가지고 엉덩이를 깊게 넣는 게 아니라 한 요 정도 나오게 이렇게 앉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약간 뜨고 등은 붓고 한마디로 이 부분이 좀 공간이 남아요. 등하고 허리하고. 그래서 요게 싫으신 분들은 인터넷 쪽에서 요추 받침대 그런 걸 따로 구입해서 요 사이에 넣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엉덩이를 끝까지 안 넣다 보니까 의자 받침대 부분에 허벅지는 요 정도 걸치고 이 정도는 그냥 공중에 붕 떠 있게 돼요. 원래 제대로 잘 앉으면은 이렇게 허벅지까지 의자 받침대가 커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이즈 오브 체어 같은 경우는 앉아보면 엉덩이를 완전하게 끝까지 넣지 않아도 등받이 부분이 곡선으로 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요추 받침대 역할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엉덩이를 끝까지 넣지 않아도 허리에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요추 받침대가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등받이가 이렇게 굴곡으로 앞으로 튀어나온 만큼 몸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더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앉았을 때는 엉덩이 부분이 되게 짧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 부분이 되게 허전한 느낌? 그래서 이쪽 부분을 사용해서 엉덩이 부분을 좀 앞쪽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 이거는 필수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 상태, 그리고 한 단계 더 빼면 이 정도? 한 단계 더 빼면 이게 최대로 뺀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최대로 빼면은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엉덩이 부분을 앞으로 빼니까 허벅지 부분도 여기에 잘 붙어 있고 이 엉덩이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는 이름에 걸맞는 것 같아요. 사이즈 오브 체어. 그 다음으로는 팔걸이 부분. 기존에 사용하던 의자는 위로 1단계, 그리고 2단계, 3단계, 그리고 끝까지 올리면 다시 내려가고, 그리고 팔 방향 각도 조절. 팔 받침대 부분은 쇠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 오브 체어는 이게 이렇게 되는 방향 조절은 안 돼요. 이렇게 조절은 안 되지만 대신에 좌우, 그리고 좌우뿐만 아니라 이쪽으로도 앞으로, 그리고 뒤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버릇이 이쪽 팔걸이에 팔꿈치로 이렇게 기대서 체중을 좀 실어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팔걸이 부분이 쇠가 아니라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딱 움직이지 않게 받쳐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약간 물렁물렁하게, 네, 그렇게 받쳐주는 느낌이에요. 원래 사용하던 시디즈 의자 같은 경우는 팔 받침대 부분이 세니까 이렇게 받쳐도 딱딱하게 고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건 뭐 개인적인 자세 차이니까 참고만 해두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목 고정 부분의 차이. 시디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빼서 높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이렇게 고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이즈 오브 체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거를 힘으로 빼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고정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끝까지 넣고 사용을 해요. 물론 목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고정을 해두면 거의 만질 일은 없긴 한데 이 녀석처럼 좀 더 움직이기 쉽게 만들어놨으면 어땠을까, 이것도 아쉽네요. 기울임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건 저는 게임을 할 때 뒤로 기울이고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리고 이 상태로 이렇게 게임을 하거든요. 기존에 사용하던 의자는 어느 정도 뒤로 많이 넘어가서 요게 딱 편했는데 사이즈 오브 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등받이가 조금만 더 뒤로 넘어갔으면 완전히 편했는데 요게 조금 아쉬워요. 등받이가 조금만 더 뒤로 넘어갔으면. 부가적으로 이 녀석은 엉덩이 부분이 하드 스웨이드 재질이라 혹시나 일반적인 이런 천 재질의 의자에 물이 조금이라도 흘리게 된다면 바로 닦아도 이렇게 흡수가 되거든요. 하필 물 묻은 위치가 아무튼, 그런데 사이즈 오브 체어 같은 경우는 하드 스웨이드 재질에 물이 묻었을 경우에 거의 흡수가 되지 않고 이렇게 닦아낼 수 있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뿌려보면 닦고 닦고, 그래서 만져보면 이 부분은 축축하게 안에 스펀지 부분까지 그냥 다 축축하게 지금 젖어 있는데 사이즈 오브 체어는 겉부분의 스웨이드에는 약간 젖어 있는데 안쪽은 젖지가 않아요. 이렇게 물이 스며들지 않으니까 이런 일반 모델에 비해서 좀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퀴 부분은 매우 정숙하고 움직일 때 되게 부드럽게 움직여요.
그리고 등받이 부분은 메쉬.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여름에 시원하고 땀이 차지 않아요. 대신에 단점, 겨울엔 추워요. 이제까지 옛날에 사용하던 의자에서 사이즈 오브 체어로 교체를 하고 한 달이 넘게 사용을 했어요. 처음에 의자를 이걸 받아놓고서 아니 대체 의자 리뷰란 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했는데 무슨 뭐 푹신함, 편안함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컴퓨터처럼 3D 마크라도 돌려가지고 점수라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뭐 의자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해본 방법은 한 달이 넘게 사용해보면서 이 녀석의 과연 단점이 뭘까 찾아보는 거였어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 기존의 CD즈 의자를 앉았던 분들은 엉덩이 부분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유추 받침대 없이 일자 부분의 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굴곡이 있어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 목 부분을 자주 조절하시는 분들도 없겠지만 아무튼 목 부분 조절이 조금 힘이 든다는 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의자를 저한테 돈 주고 사이즈 오브 체어를 살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라면 삽니다. 이 의자를 한 달이 넘게 사용하면서 다른 의자로 바꿀까 하는 생각이 한 번도 든 적은 없으니까요. 이 녀석은 쭉 제 메인 의자로 사용할 거예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